일단 지금 저희 진도가 이렇게 돼요. 정적분에서도 못한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 자체가 이제 한 번 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아예 넓이까지 정적분의 활용이 이제 단원상은 마지막 단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속도가 있는데 속도는 미분에서도 안 했어요. 섞어서 하려고 해서. 남은 걸 좀 정리해보면, 연속 쪽에서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미분 쪽에서 롤 평균값 정리. 이게 한 번에 하루에 이걸 하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적어서 양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뭐랄까 동글동글 남겨놓은, 그리고 진도가 언제 끝날지 이걸 다 하면서 넘어가면 진도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넘어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묶어서 진행할 건데, 뭐 챕터마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적분에서 좀 남은 거, 그다음에 미분에서 그때 우리 보충한다고 그러고 세 문제밖에 못했던, 딴소리 하다가 세 문제밖에 못했던 거 있었죠? 세 문제는 아닌가? 더 했나? 어쨌든 미분 쪽에 이제 극대극소 그래프 부분, 여기서 난이도 높은 유형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끝난 저번 시간에 이제 정적분 좀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유형도 있고 좀 은근히 중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속도가 속도는 미분하고 적분 같이 동시에 미분 적분. 이제 오늘 수업이라고 그러면 최소 2주 2번이 남으니까 이걸 2번에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 빼고 마지막 챕터예요. 넓이 부분인데, 개념은 간단해요. 개념 간단하고 뭐 공부만 제대로 하면 여기가 뭐 새롭게 막 구조가 복잡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오늘도 지금까지 나눠준 프린트 중에 제일 얇은 요거 하나. 그래서 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진행한다. 일단 앞에 보면 넓이예요. 넓이가 뭐냐?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고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부분, 지금 함수가 fx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려놨는데 a를 b를 이렇게 세로로 x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게 x는 a, 얘가 이름이 x는 a예요. 여기는 x는 a, 이 친구가 x는 b, 그 다음에 x축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x축, 그 다음에 함수까지 이 4명, 하나 둘 셋 4명 이면은 어지간하면 폐 구간이 생길 거예요. 딱 닫혀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 구간의 넓이를 제가 대문자 S라고 썼어요. 이 넓이가 뭐냐인데, 이 넓이는 이미 저번 시간에 정적분에서 얘기했지만 정적분이에요. 그냥 정적분하면 되죠. 근데 정적분하면 되기라는데 이게 위에 있을 때였고, 만약에 그러니까 S는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정적분하면 바로 넓이랑 같다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일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냥 적분을 때리면, 예를 들어 a부터 c까지는, a부터 c, 여기 지금 c예요. 작게 썼지만 여기까지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그냥 그게 s1이 돼요. s1이 뭐냐 그러면 s1은 이 부분이 될 거고, a부터 c까지 그냥 적분했어요. 그리고 c부터 b까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넓이도 구해야 돼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얘네들로 이루어진 둘러싸인 구조의 넓이다 그러면, 실제로 걔네들을 그린 다음에 닫혀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게 여러 개라도 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열려버리면 거긴 구하지 않아요. 당연히 구할 수 없겠죠. 열려버리면 무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두 개 다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럼 S2도 구해야 되는데, S2는 C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음수로 계산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음수로 계산된다. 그래서 이 음수를, 넓이는 음수가 아니에요. 넓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절대값 개념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얘나 그리고 여기 안 그렸지만 아예 fx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는 값이 전부 음수가 나올 건데, 물어본 게 만약에 넓이라면 우리가 그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돼요.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게 공식인데 이걸 기본 공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이 기본 공식에 대해서 까먹게 돼요. 이런 걸 잘 안 내가지고. 근데 a, b, x축 이렇게 함수 4개로 둘러싸인 부의 도형의 넓이는 요겁니다. 요거 넓이는 이렇게 계산해요. 절대값만 씌우면 돼요. 절대값만 씌우면, 개념적으로 절대값만 씌우면 이 얘기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씌우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적분을 해버리고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주면 된다. 근데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절대값 나오는 함수는 이렇게 쓰잖아요.
절대값 fx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fx 아니면 마이너스 fx일 거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아니라 fx가 0보다 클 때 x값과 fx가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이 얘기는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귀찮지만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일부분이 위에 있고 일부분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분 위에 있는 부분과 일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귀찮지만 따로 계산을 해서 각자 계산하면 하나가 플러스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똑 띄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 개념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처음에 이거 좀 다시 강조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강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x는 a, x는 b, 샷, x축, 샷, 그리고 fx 있을 때 걔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절대값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개념은 이렇다. 그러면 두 명, x는 a랑 x는 b는 똑같고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해서 이번에는 여기 4명, 하나, 둘, 셋, 4개 중에 얘를 gx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fx, gx, 그리고 x는 a, x는 b. 이렇게 하면 이 넓이, 이렇게 중간에 붕 떠 있는 이 넓이가 나오죠. 이 x의 넓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이 넓이가 될 거예요. 여기 fx니까 이 넓이. 거기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하면 gx 입장에서 이 넓이가 돼요. 빼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 b값을 빼면 이 s만 상 남죠. 그래서 이걸 뺀다는 뜻으로 fx 빼기 gx를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냥 적분 안에서. 그래서 빼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 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개념 자체는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딘가 떠 있는 얘네들이 크로스 됐어요. 크로스 됐다. 그러면 이때 x는 a랑 x는 a, x는 b, gx, fx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마치 S1과 S2 사탕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이 두 개 넓이를 둘 다 구해야 돼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둘 다 구하라. 그럼 둘 다 구하려는데 S1을 보니까 여기 중간에 교점이 C가 있어서 A부터 C까지 누가 위에 있냐면 F가 위에 있네. 그래서 S1은 F 빼기 G 해서 어디부터 A부터 C까지. 그래서 남은 C부터 B까지는 이번에는 반대로 G가 위로 올라탔어요. 역전됐죠? 크로스 했다는 거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위에 있으니까 G에서 F를 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느니 이거랑 똑같은 계산이 실제로 뭐랑 똑같냐? 이거랑 똑같다고요.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그냥 f 빼기 g에서 절대값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계산되고 만약 이 아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g-fx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개념적으로 그냥 절대값을 쓰면 된다. 물론 그 이후에 실제 일어나는 거는 좀 달라요. 계산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귀찮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결국은.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절대값이다 라는 거 둘이 둘러싸였다. 여기도 뭐가 생략되냐면 x축이라는 게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y는 0이라고 하잖아요. y는 0. 그래서 fx 빼기 0이라서 fx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많이 풀 문제는 뭐냐면 x는 a, x는 b가 안 나올 때가 훨씬 좀 우리 공부할 때 많아요. 나중에 많이 있겠지만 x는 a, x는 b 빼고 그냥 자체적으로 야 함수 두 명 니네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 여기 fx 있고 gx가 있어요. 얘네들끼리도 예를 들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별도로 x는 a, x는 b 이렇게 세로로 금을 안 그어줘도 니네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여기는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부터 뭐까지라고 하느냐? 일단 당연히 교점 구해야 돼요. 왜냐면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가 이렇게 하나로 둘러싸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적분을 할 건데 적분하고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는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런 건 관심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교점이에요. 만약에 교점을 구해봤는데 자 그래프 안 그렸어요. 교점 구한다는 건 연립한다는 얘기예요. F랑 G랑 얘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봐. 그러면 바로 우리 교점 구하는 거예요. 교점. 근데 교점이 만약에 두 개예요. 그러면 와 하고 그냥 적분하면 돼요. 알파부터 베타. 그 교점이 두 개라면 하고 fx, gx 뺀 거 그냥 쓰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다 절대값이라고 썼지만 사실 절대값 안 쓰고 그냥 f에서 g를 빼면 돼요.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점이 두 개라면 얘네들이 교점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딱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명에서 한 명 뺀 다음에 적분을 그냥 때리면 돼요. 그게 플러스가 나오면 운 좋게 내가 앞으로 f에다 놓은 게 위에 있었던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g가 위에 있었던 건데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마이너스만 똑 띄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교점이 3개 나왔다 그러면 귀찮아요. 왜 귀찮냐? 교점이 3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때는 뭐 f가 위에 있다가 이때는 f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크로스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이 세 개를 순서적으로 알파, 예를 들어 베타, 그리고 감마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순서상 써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적분하고, 알파부터 감마까지 한번 적분하고, 그다음에 감마부터 베타까지 따로따로 적분을 해줘요. 근데 이때 그냥 빼기를 써버렸죠. 절대값 썼지만. 근데 절대값은 개념 때문에 쓴 거고, 실제로는 그냥 아무거나 빼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어쨌든 이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플러스면 그냥 답, 마이너스면 똑 띄면 되고. 여기도 계산했을 때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똑 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은 f에서 g를 빼는 걸 똑같이 유지시켜줘요. 일부러. 그리고 내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는 플러스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오고요. 교점이 3개면. 교점이 4개면 안 나와요. 교점이 1개면 나와요. 네,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교점이 1개면 뭐냐 이 상황인데 뭐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없어요. 둘러싸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2개 아니면 3개고 2개면 이렇게 3개면 이렇게다. 그러면 2개 아니면 3개라는 말이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만약에 둘이 둘러싸여서 2개 아니면 3개라는 얘기는 이 등장인물들이 연립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교점을 구할 때 연립하잖아요. 연립해서 근의 개수잖아요. 근의 개수가 2개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 아, 2차 방정식이구나.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얘랑 연립했는데 2차 방정식 됐다는 건 얘랑 얘가 최고가 2차 X축 또는 2차 X축 또는 2차 직선 1차죠. 또는 2차와 또 다른 2차.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교점이 2개인 경우가 우리 실제로 문제 풀 때 식으로 나올 때 이런 경우죠. X축과 2차. 여기 교점 2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차랑 1차. 이렇게. 그럼 교점 2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2차랑 2차. 걔네들끼리도 교점이 2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일 거예요. 물론 2차랑 2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교점 2개. 어쨌든 2차일 때는 교점 2개. 3차일 땐 그럼 언제냐? 3차가 등장했을 때요. 예를 들면 3차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3차랑 X축, 3차와 직선, 3차와 2차. 교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계산할 때. 다시 이제 여기 좀 끊어서 네, 3차랑 2차는 네, 교점이 4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연립하면 3차와 2차를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될까요? 3차 방정식 그는 실근이 3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그림이 그러면 4개 두고 그쵸. 하지만 식상으로 안 되니까 그럼 그래프가 왜곡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지금 이 금 왜 그었냐? 이쪽은 x는 a, x는 b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라고 이렇게 줬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이걸 하나를 안 쓰고 하나만 줘요. 그러면 얘랑 3개만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풀 거는 그냥 걔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 교점부터 구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고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이런 것도 딱히 관심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계산해 보면 된다. 단 이 교점이 3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하나는 플러스 나오고 하나 마이너스 나오는데 걔네들이 그냥 계산하게 되면 걔네들이 서로의 절대값을 갉아먹을 거예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2차랑 3차와 관련된 공식을 익힐 건데, 그리고 이거 위주로 이제 아마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마 쉬는 시간 이후에 유형 아니면 그 전에 나오더라도 유형이 나오면 몇 가지 공식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당연히 익혀두면 매우 좋은 유용한, 여기까지는 익혀두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신 준비하는 사람도 특히 여기까지 필수예요. 필수. 그냥 교과서에서 이거 모르면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교과서에서도 필수다. 이 이상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건 다음 공부할 때 하시고 일단은 필수적인 것 2개만 얘기할게요. 공식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화살표 이렇게 썼냐? 원래 이거 마이너스라고 썼는데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왜 절대값이었냐? 이런 상황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가 뭐냐? 내가 f 빼기 g를 했어요. f 빼기 g. 그러니까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지 하고 f에서 g를 뺐어요. 또는 fx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저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 적분을 내는 이 공식 안에 들어가는, 또는 이 공식 안에 들어가는 저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2차예요. 근데 인수가 알파랑 베타죠. 근데 여기 보면 아래 끝, 위 끝이 딱 알파 베타예요.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되는, 즉 굳이 따지면 이게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에 0이 되는 x절편, 또는 이게 방정식이라고는 0 하면 방정식이 0이 되는 두 군이 알파 베타로 있다? 그럼 이때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 앞에 a의 절대값이 오고 넓이의 넓이 6분의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세제곱 하면 돼요. 위에서 밑에인데 보통 위에가 큰 거고 밑에가 작은 거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쭉 펼쳐서 적분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증명은 필요가 없고, 증명이 무슨 대단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정리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게 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라 예시 볼게요. 예시. 자, 여기 보면 y는 3x-x-1랑 x축이랑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일단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그릴게요. 꼭 그래프를 안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기 쉬우면 그려도 돼요.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x축과 얘랑 여기 넓이 좀 구해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요. 여기가 1이고 2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절대값 3x-1, x-2 dx 이렇게 하면 돼요. 적분해 보면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9x 플러스이니까 6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dx예요. 그럼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 x 제곱 마이너스 6x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쉬운 걸로 할 거예요. 2, 1. 그럼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2 들어가면 4니까 2, 9, 18 마이너스 1, 6, 12 빼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1 들어가면 2분의 9, 1 들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여기가 6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마이너스가 여기 먹여주면서 1,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랑 얘랑 얘까지 치면 이게 7이었으니까 5가 되고, 그래서 5 빼기 2분의 9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나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봤어요.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해? 요거를 요 공식을 쓰면 돼요. 여기랑 얘랑 차이가 1 차이 나죠? 이 차이라는 건 요걸 얘기한 거예요. 1 차이 나니까 우리가 6분의 항상 공식. 그래서 6분의 공식이라고 많이 저는 얘기하는데, 6분의 얘는 차이가 1이잖아요. 1 세제곱.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 까먹지 않아야 돼요. 요게 지금 뭐냐? 그럼 여기 3이거든요. 3을 여기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지금 빨간색으로 쓴 요렇게 풀지,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공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식이다. 이해될까요? 이게 써야 돼요. 여기도 볼게요. 자, 요걸 잘 보면 요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한 명이 이제 2차고 한 명이 직선이어서 둘러싸였다고 하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1인 거 아니까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요 값 두 개가 필요해요. 알파랑 베타가 필요해요. 그럼 알파 베타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연립해야겠죠.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7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1, 1, 4, 1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1, 또 하나가 4가 나왔어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구나. 그러면 적분할게요.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 어쨌든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둘을 빼라 그랬죠. 빼라 그래서 뺄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근데 위에 지금 직선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하고 dx 이걸 계산하면 돼요. 지금 두 개 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기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좀 그냥 더해버렸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봐봐요. 보세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0 돼요. 4를 여기다 넣으면 뭐 되죠? 0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알파, 베타 구할 때 지금 여기다 쓴 거 있잖아요. 요 두 값이 뭐냐 그러면 얘랑 연립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y는 fx와 y는 gx를 연립해서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 fx는 gx,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0, 이걸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0 되게 만들 값을 구해서 여기다 써놨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두 개를 뺐죠.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나. 그럼 당연히 여기 넣으면 0 되고 여기 넣으면 0 되는 거. 왜? 이걸 0 되는 값을 여기다 써놓고 나서 넣고 0 되는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는 다시 또 이 6분의 공식을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6분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5 차이 나죠. 그래서 5의 세제곱. 맨 앞에는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니까 1이라고 생각하고 답은 6분의 125 이렇게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어디서 끝나냐면 사실 20을 쓸 필요도 없었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얘랑 서로 둘러싸인인데 한 명이 2차고 한 명이 1차예요. 둘러싸인, 그럼 교점이 최소 2개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오겠죠, 어지간하면. 하나 남으면 문제 오류예요. 둘러싸이지 않으니까. 그럼 2개가 나올 건데 2개가 교점이 근이 나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어요. 그럼 우린 뭐가 필요하다? 얘네들의 차이. 얼마 차이냐? 5 차이. 그럼 6분의 바로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계산이. 아마 숙제하면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파트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차와 2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2차식이 있고 또 다른 2차식이 있다. 아까 했던데 이렇게. 자, 둘이 둘러싸면 넓이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우리는 교점만 알면 돼요. 교점, 정확하게 하면 교점을 사실 몰라도 돼요. 교점의 차이만 알면 돼요. 교점의 차이. 교점의 차이. 네. 되게 울리네. 차이. A, 울리네. A 알아야 하는 아, 무조건 알아야죠. A 알아야죠. 근데 이때 중요한 얘기였지. 역시 좋아요. 날카로워요. 수업에 정말 이 훌륭한 지름길? 뭐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지름길은 아니고 길잡이? 길라잡이? 지름길. 길라잡이. F랑 G가 만약에 둘 다 2차면 우리가 보통은 한 명이 2차고 한 명이 직선이면 맨 앞에 그 말씀하신 그 A라는 거 있잖아요. A가 일단 중요한데 이 A는 누구 거냐면 2차 앞에 소유물, 2차의 단독 소유물이 있어요. 내가 2차고 상대가 2차가 아니야. 1차나 뭐 상수다 그러면 2차 앞에 개수를 그냥 여기다 쓰면 됐지만 2차 대 2차가 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도 2차항의 개수가 있고 얘도 2차항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빼기 하면서 생긴 개수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우리 마플에 볼 때 마플에 써 있는 걸 보면 각 개수 두 개를 빼기하고 절대값을 써놨어요. 그게 바뀌는 거 꼭 신경 써야 돼요. 왜 신경 써야 될까요? 이 앞에 A를 왜 신경 써야 될까요? 신경 쓰면 무조건 틀리니까. 되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많이 틀려 볼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 계산 실수해서 틀려져 보면 맞다 이거. 왜냐면 이게 맨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A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를 까먹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틀리고 나서 답을 보면 A가 2였는데 그것 때문에 틀려서 열받아. 그래서 막 책상을 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오호호호호호호.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면 되고 정확히 교점의 차이를 구하면 돼. 교점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근을 못 구할 수가 있죠. 어떨 때. 뭐만 구하면 돼요? 근각의수를 이용해서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군의 차이 구할 수 있죠.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서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3개짜리 거의 끝났어요. 이제는 이 이후에 쓰는 공식들은 유형 풀다가 공식이 나오면 그냥 짜잘한 공식들이에요. 짜잘한 공식들. 이거 공부만 하면 다 익혀지는 거. 자, 마지막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 이거 뭐예요? 두둥 3차죠? 3차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제곱이 걸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 제곱이 걸려도 되고 여기 제곱이 걸려도 공식은 똑같아요. 어느 한쪽이 제곱이 걸렸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제곱 걸렸다 그러면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올라가면서 퉁샥 이렇게 가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약간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나오면 12분의 공식을 쓰면 돼요. 12분의 역시 A제곱이고 이번엔 세제곱이에요. 하나 올라갔죠? 여기 10이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유튜브에 보면 저기 오디작스님 유튜브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4차도 나오고 막 5차도 나오고 6차, 100차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일단 3차까지는 기본 필수로 하고 여기서도 문제가 3차까지만 나올 거라서 3차까지만 해주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예시 볼게요. 예시 볼게요. 요거 보면 얘랑 x축이랑 둘러싼 부분 넓이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퉁 샥 여기서 접하는 이유는 여기 제곱 걸려서 그래요. 이 정도는 알죠? 여기 넓이 구해야 돼요. 공식 쓸게요. 12분의 얼마 차이? 3 차이. 3의 몇 승? 세제곱. 무슨 세제곱이지? 4제곱이죠? 4제곱이에요. 4제곱? 4제곱이에요. 4제곱. 4제곱입니다. 4제곱. 해서 계산하면 끝이에요. 앞에 최고차에서 1이니까 더 뭐 할 건 없어요. 자, 여기도 볼게요.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것이 보세요. 3차. 2차. 교점이 2개인가?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뭘로 하느냐? 우리가 얘네들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얘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연립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되냐? 아, 제발 교점 2개 나와라. 3개 나오면 귀찮아져. 이따 풀겠지만 3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3개를 순서대로 넣으면 여기 한번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거의 비슷한 계산을. 정말 귀찮아요. 어쨌든 자 연립해볼게요. 연립하면 일부러 여기 똑같이 맞췄거든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돼요.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중근이 하나 걸렸다 그러면 교점 몇 개? 2개예요. 근이 2개죠. 0하고 3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2분의 3에 똑같네?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게 될까요?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런 게 이제 3차랑 1차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 보면 바로 12분의 공식. 이게 생각이 나줘야 돼요. 자, 기본 공식들은 다 했어요. 이제 짜잘짜잘한 공식들 얘기하면서 진행해 볼 건데 근데 마플 특성상 첫 번째 용이 항상 좀 어려워요. 1299번 해볼게요. 1299번 풀어봅시다. 이 짜잘한 공식도 옆에다 이제 써놓고 할게요. 네. 네. 뭐라고? 수업을.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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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개입할 거예요? 네. 부탁은 좋아요. 그런 건 좋죠. 첫 번째 쉬는 시간에 조금 일찍 가시면 고려해 볼게요. 네. 그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네. 틀어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오늘 아예 히트를 안 틀었네? 날씨가 좀 따뜻해진 건가? 그나마? 그냥 오늘따라 근데 별로 많이 춥겠네요. 평소보다는 좀 안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일단 25도로 해놨어요. 어렵다. 그쵸.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이해만 하면 할 수 있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사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바로 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F가 있는데 여기 좀 웃기게 이런 경우 많이 잘 안 나오는데 C를 밑에 놨어요. 원래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여기 B와 C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C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거든요. 그럼 B부터 C까지 보통 주는 편인데 C부터 B라고 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B부터 C까지 바꿔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얘를 dx 어디 갔어?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윗끝 아래끝을 교체하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이 마이너스가 일로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b부터 c까지 fx dx. 자, b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게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S2가 계산될 거예요. 넓이가 값이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수가 나온다. 또는 개념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 S2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했죠. 근데 fx를 보면 그래프상 이게 분명히 b부터 c까지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서 1로까지 넘어가면 똑같아지죠. 1로 넘길 필요 없이 여기다 다시 쓸게요. 다시 수거해 볼게요. 요렇게. 이러면 똑같아진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돼요. 정적분에서 아래 끝, 위 끝이 바뀌면 부호가 바뀌어요. 바꿔서 써도 되지 않느냐? 돼요. 하지만 헷갈리니까 우리는 룰을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항상 아래 끝이 더 작게 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꾸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면 바꿔줘야지만 안 헷갈립니다. 기억은 참이 됐어요. 자, A부터 C까지 fx, dx 그냥 적분했어요. 그냥 적분이에요. 생 적분. 그럼 A부터 B까지는 S1이 양수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적분하면 S2라는 넓이만큼 이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계산이 돼요. 니은도 참이 돼요. 자, A부터 C까지 절대값이어서 절대값이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거니와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내가 지금 썼다가 지운 개념이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게 두 개니까 S1과 S2가 더하기로 계산이 돼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넓이들이 더하기로 계산되고 그냥 생 정적분에서는 넓이가 계산된다기보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넓이랑 똑같고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넓이로 계산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죠. S1, S2, S1, S2.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쓰고 실제 계산은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구하려면 따로 하는 건데. 그럼요. S2는 그냥. 개념적인 거죠. 그냥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했던 게 뭐냐면 절대값 쓰면 개념적으로 된다. 그리고 실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하게 된다. 실제 계산할 때는 무조건 따로따로 해요. 개념적으로는 절대값이다 그러면 그들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넓이들을 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S1과 S2가 더하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네. 인테그랄 A부터 자, 이렇게 볼게요. 보면 fx에 절대값 있는 함수를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fx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나뉘겠죠. 그럼 언제 fx냐? 그럼 저걸 보면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반대로 했나? x가 a부터 b 또는 x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a부터 c 사이에는 볼록 c보다 클 때도 볼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느냐? 그러면 절대값 기준에서는 x가 c보다 a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b부터 c까지. 이때는 그래프상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하면 절대값 쓰시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적분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너 a부터 c까지 저 fx 절대값 좀 적분해 볼래? 라고 했는데 난감해요. 왜? a부터 c까지인데 a부터 c 사이에 b가 있죠. 일본은 올라갔다 일본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눠서 해야 돼. a부터 c까지 fx dx와 a부터 c가 아니라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절대값 fx 이렇게 나눴어요. 절대값 아직 안 바꿨고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함수 똑같은 함수 쓰고 a부터 b에서 끊어간 거죠. b에서 끊어갔죠. 그럼 여기서 a부터 b까지는 그냥 fx로 써도 된대요. 절대값 없애도 된대요. 그래서 없앨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면 돼요. 더하기, 여기는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 fx dx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적분 때린다 그러면 이게 x보다 위에 있다면 이 부분이 그냥 넓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S1이 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이 부분 볼게요. 여기를 적분하라 그러면 지금 이제 저 부분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S2가.
넓이에요. S2는 양수예요. 그래서 B부터 C까지 적분하는데 얘가 밑에 있으니까 얘 자체의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 썼고, 원래 적분했을 때 X2 밑에 있으면 그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가 바뀌어서 S 더하기 S2가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넓이다 그러면 넓이를 그냥 더하는 거고요. 적분이 그냥 정적분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오늘 배운 아까 절대값 썼던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절대값이 중요하다는데 그 절대값이 들어가면 넓이들을 다 더하라 라고 인지하면 되고, 절대값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위에 있는 게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오히려 서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면 얘랑 같다는 얘기인데 같진 않잖아요. 일부가 위에 있고 일부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값 개념이고, 절대값이 여기서 절대값이 주어졌다는 건 넓이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넓이가 두 군데로 나눠지면 두 개 넓이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원하는 거고, 그냥 적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끝날 때쯤엔 안 헷갈릴 거예요. 지금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역시 옆에 밑에 해볼게요. 1300번 1400번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이렇게 fx가 근데 2 있다 그러면 분배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 2 dx. 얘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절대값 없죠. 그냥 적분이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 더하기 9가 돼요. 요만큼, 이게 3인데 넓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정적분은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 넓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 끝났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2 마이너스 2, 그래서 2 들어오고 마이너스 들어가면 4니까 4, 2, 8,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9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였어요. 되게 중요한 거.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라도 너무 중요한, 처음 부분이 중요해서 지금 스타트 할 때 두 문제를 연달아 풀었어요. 더 풀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1303번.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1303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막 당황해요. 이런 거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오면.
일부러 귀찮은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이런 거가 하도 안 나와서 갑자기 나오면 못해요. 막 기초 중 베이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초 중에 기초 문제인데 지금 이런 걸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나오면 못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없어요. x는 a, x는 b가 없이 둘이 둘러싸이니까 둘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는 0 하면 돼요. 왜냐면 x축이 y는 0이거든요. 얘랑 얘랑 연립하면 는 0. x를 묶어주고 합차.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 0 되고 0에서 0 되고 3에서 0 되니까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둘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면 좀 쉬운데 여기랑 여기랑 모양 똑같은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3차가 기본적으로 점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의 대칭이에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우리가 어떤 직선을 쓱 그었는데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만약에 똑같다. 네. 3차에서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 점에 대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편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걸 몰랐다. 괜찮아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냥 귀찮게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같게 나오죠. 그죠? 그랬을 거라고 예측해요. 자,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느냐. 일단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9x. 계산하면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에 0 마이너스 3이에요. 0은 넣어봤자 의미 없고 마이너스 붙인다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분의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81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80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4분의 81이 돼요. 자, 여기 넓이 계산했어요. 4분의 81. 자, 여기 넓이 계산해 볼게요. 똑같다고 했지만 해볼게요. 그냥 0부터 3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9x dx예요. 자, 이걸 그냥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요? 음수 나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지금 붙일까요? 아니요, 음수 나온 건 봐볼게요. 그냥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에 계산이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4분의 81 빼기 2분의 81이라 마이너스 4분의 81이에요. 예상대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왜냐면 예상대로가 아니라 개념적이에요. x축 밑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지금 한 건 정적분이에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띄우면 된다고요. 또 여기서 시작할 때 절대값 씌워도 좋고 시작할 때 마이너스 붙여도 좋아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냥 다 구해놓고 나서 마지막 결과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마이너스를 뚝 하고 떼어버리면 돼요. 둘이 더하면 2분의 81이 돼요.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 요 점에 대칭한다라는 모양 똑같다. 이거는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져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차만 이렇게 된다. 뒤에 1308번 풀어봅시다. 1308번 초반에 좀 문제를 많이 풀게요.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서 뒤에 공식 쓰는 거는 금방금방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아마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아가 뭐야? 그 뭐죠? 어떤 깨려고 아, 배웠어요. 잠 깨려고요? 네. 쉬는 시간 많이 준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한 줄 알았어요. 네, 잔뜩. 아, 좋아요. 참 깨는 방법은 많은데 너무 아니 팔굽혀펴기 하면 그래요? 아니 헤드스핀. 여기 특히 여기 지금 폴리싱 타일이라 가지고 헤드스핀 하면 잠 깰 거예요. 돌면 한번 보여주면 잘해요. 헤드스핀이요? 제가 지금 어렸을 때 했는데 10대 때는 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따 좀 연습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절대값 싫다고요? 에이, 뭐 수학 문제한테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평화롭게. 절대값이군.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약간 감정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게 왜 이게 왜 싫을까? 이거 이 정도 절대값은 아주 간단한 건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볼게요. 절대값이 싫다고 했지만 깜짝 놀랄걸요, 이걸 보면. 얘는 4명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데, x는 마이너스 x는 a. 그래, 이렇게 찍찍 2개 그려주고, 얘랑 얘만, 얘것도 x2도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얘만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절대값 있을 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싫을 수도 있어요. 3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3x제곱일 거예요. 뭘 보고 한 거냐면, 이게 x야 마이너스 x야 나눠줬어요. 그럼 얘가 언제 x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걸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싫어요. 이 정도가? 갈리는 게 싫어요. 안 돼요. 이 정도는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싫은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나중에 싫어할 것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나올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게 y축 같은 거 안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 x가 0이라고 기준이 있으니까 오른쪽엔 얘를 그리면 되고 이렇게 왼쪽엔 얘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다. 그럼 마이너스 1 A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에 넓이가 합쳐서 2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쳐서 28이다. 여기 넓이 계산해 볼게요. 여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0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dx. 분명히 뭐 나와요 이거? 음수 이대로 계산하면 음수 나오겠죠. 우리가 그냥 정적분은 원래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어차피 절대값 개념이니까 넓이니까 그러면 x 세제곱 0 마이너스 1 그래서 0 들어가면 0이고 마이너스니까 1이에요. 아 여기 넓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아, 안 돼요. 넓이라는 것은 넓이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 단원 이름이 넓이거든요. 맨 앞에 보면 넓이 이렇게 03 넓이 이렇게 써있네. 넓이는 무조건 양수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적분하고의 그냥 유일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넓이를 주고 이제 정적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뒤에 유형으로 나와요. 조금만 가면 그냥 이거 절대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이 부분이 27이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넓이가 27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3x제곱 dx가 27 이렇게 해주면 돼요. x 세제곱이고 a 들어가면 a 세제곱이 27 그러니까 a는 3 이렇게 됩니다.
꼭 요거 초반 부분이 좀 중요한데 초반 부분이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피곤하다 할까요? 이게 지금 항상 이게 좀 초반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초반 부분이 다른 거랄까? 초반 부분에 다른 걸 앞으로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해보려 가지고 조금 걸리는데 자 한 문제 풀고 쉽니다. 1312 일상 12 1312번 12번이에요. 요거하고 쉽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유형이라서 좀 쭉쭉 나올 거예요. 쉬는 시간 충분히 들 테니까. 1312번. 벌써 됐어요? 네. 깨달았어요? 오호. 이런 컨디션에서도 이 정도 한다면 풀 컨디션이면 대체 어디까지 오호. 응? 오른쪽 숫자를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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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그랄 아래 끝 윗끝 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x좌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부함수가 나왔으니까 적분할 수 있고 부정적분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인데 2 넣어서 0 되니까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c가 0 되니까 c도 역시 8인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fx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x축과 둘러싸여 있다는 건 x축과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는영해가지고 방정식 구해야 돼요. 여기다 는영을 할 건데 방금 2 넣어서 0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조립제법 해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2, 뭐 안 그래도 되지만 1, 2, 0, 2, 2, 0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이 됐어요. 이 뭐야 이거 해볼게요. 인수분 해봤더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인수를 봤더니만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다면은 x 플러스 2가 2개고 x 마이너스 2가 하나예요. 다행히도 얘는 3차였지만 3차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0 되는 값이 교점이 딱 2개 나왔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친구를 쓸 건데 이거를 쓰느니 어차피 적분하니까 정기한 걸 쓸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dx예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얘기가 꼭 기억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를 하셨다면 이거 꼭 이렇게 했어야 돼요. 정적분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달라요. 더하면 0이죠. 이때는 홀수차수는 계산 안 해요. 그리고 2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dx 적분하면 2에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8x 그래서 여기 2, 0이죠. 2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16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16인데 2까지 곱해지니까 3분의 4, 64 이렇게 돼요. 구할 수가 있다. 네. 지금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우는 거 꼭 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봤는데 이제 계속 접목시키는 걸 연습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까지를 보자마자 뭔가 이거라는 느낌으로 보자마자 정적분인데 이게 1에서 마이너스에서 1, 마이너스에서 2, 마이너스 3에서 3, 마이너스 4에서 4 이렇다면 홀수차수 난 계산 안 하지? 난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운 걸 써먹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끊어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여기 이 공식. 지금 제곱 걸려 있을 때 이렇게 교점 2개 나오면 3차에서 교점 2개 나오는데 알파랑 베타가 0 되는 값이다. 그럼 바로 이거 쓰면 돼요. 그래서 12분의 공식을 써보면 12분의 얼마 차이 나냐 그러면 4 차이 나죠. 4의 4제곱. 얘랑 계산하면 똑같아요. 3 하나 까면 4 하나 까면 여기 3 되고 여기 4 까면 얼마죠?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64. 똑같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여서.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아래 끝, 위에 끝이 똑같게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홀수차수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어차피 얘는 계산하면 0 나와요. 실제로 계산 이거 다 해봤으면 0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해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마 오늘 끝날 때쯤에는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3차인데 제곱이 걸렸다. 그러니까 중근이 걸렸다 해서 교점이 서로 다른 3개가 아니라 다행히도 2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공식을 쓸 준비를 해줘야 된다.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38분이니까 50분까지 푹 그래봤자 12분이지만